네, 통일 미래를 이끌어갈 남북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남북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남녀 북남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통TV 크리에이터 박유성 씨, 동국대 북한학과 송채린 씨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입동도 지나고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데 겨울철 건강관리에 이제 신경 써야 될 때가 아닙니까? 겨울 하면 어른들은, 성인들, 뭐 기성세대들은 보양식 이런 걸 많이 떠올리는데 아무래도 좀 젊은이들은 보양식은 아니고 좀 다른 방식으로 건강관리 하지 않나요? 근데 저희도 뭐 시험 기간이라 이럴 때 네. 편의점에 요즘 장어탕이나 삼계탕 같은 보양식 장어탕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시험 기간 같을 때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보양식보다는 영양제를 또 챙겨 먹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눈에 좋은 루테인이나 뭐 비타민 D 이런 걸 좀 챙겨 먹고요. 네. 또 요즘 스틱형 홍삼 같은 것도 많이 챙겨 먹는 것 같은데요. 네. 요즘 또 그 바디 프로필 찍는 게 인기예요. 아, 저도 바디 프로필이라는 건 SNS나 인터넷에서 많이 네. 봤는데 바디 프로필이 뭡니까?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진관에서 자기의 네. 몸 사진을 찍는 건데요. 원래는 모델들이나 그 보디빌더들이 많이 했는데 그렇죠. 요즘은 운동을 해서 몸을 만들고 이걸 좀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 해서 많이들 찍는데 이것 때문에 뭐 다이어트를 하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하면서 그 뭐 클린 주스나 아니면은 뭐 프로틴 쉐이크 이런 다이어트 식품도 인기고 또 그 칼로리가 계산된 다이어트 도시락 아니면 샐러드 이런 것도 배달해서 많이 먹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전에 연예인들이나 하던 네, 보디 맞아요. 프로필을 일반인도 막 하는군요. 자, 이제 채린 씨 얘기를 들어보면 남한의 젊은이들은 아무래도 보양식보다는 다이어트식이라든가 아니면 뭐 영양제 뭐 이런 쪽을 많이 먹는 것 같은데 근데 북한 쪽은 아무래도 좀 보양식을 여전히 많이 먹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렇죠. 북한에서 이제 제일 많이 먹는 보양식을 이제 보신탕. 네. 네, 이걸 제일 많이 먹어요. 단곡이라고 하죠. 네, 네. 단곡이라고 하는데 이걸 제일 많이 먹는데 먹는 방식이 좀 다르더라고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양념을 해서 굉장히 불국해서 이제 먹던 방독들이 많던데 제가 네. 식당에 가보면 네. 북한에는 아직까지 국물이 아주 맑게 나옵니다. 거기다가 이제 주비라고 해가지고요 양념장을 만들어서 이제 각각의 입에 맞게 이렇게 네. 나서 먹는 방식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꼭 보신탕을 먹고 나서 남녀노소 모두가 꼭 뜨거운 물을 먹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배탈이 바로 나기 때문에 기름기가 많아서. 아, 찬물을 마시면 배탈이 나는군요. 네,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두 번째로 많이 먹는 게 토끼곰입니다. 북한에서 토끼를 사실 다양한 용도로 많이 써요. 토끼 가죽이나 이런 걸. 그렇기 때문에 토끼곰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시루에다 넣고 안에다가 찹쌀도 넣고 다양한 어떤 야채나 아니면 네. 그런 것들 넣어가지고 쪄서 먹는 네.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양식으로 꼽혀지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토끼곰처럼, 그러니까 네. 토끼곰은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삼계탕처럼 토끼 고기에다가 속을 채워서 먹는 것 같은데 네. 또 고기로 만든 엿도 많이 먹는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다양한 뭐 토끼라든지 그리고 닭 같은 걸 가져다가 고기 엿을 굉장히 많이 해 먹는데 이게 이제 겨울철에 굉장히 많이 해 먹습니다. 그래서 그 토끼나 고기를 이제 쪄서 삶아서 그걸 찢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물엿이라든지 그리고 사탕가루 그리고 이제 각종 어떤 그 야채 같은 채소 같은 걸 이렇게 같이 넣어서 엿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겨울에 얼려놔서 그걸 조금씩 이제 떠다 먹는데 이게 좀 생활용편이 되는 분들은 겨울에는 이제 꼭 한 1년에 한 2개씩 정도 이제 해서 몸보신을 하는 그런 집들이 많습니다. 유성 씨한테 궁금한 게 그 TV에서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위원장이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챙겨 먹었다는 보양식도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어떤지도 궁금해요. 사실 북한의 이제 지역마다 보면 특산물들이 있잖아요. 네. 제가 이제 살던 함경도 해령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살구가 굉장히 유명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1호 물품이라고 해서 그 계절에 맞춰서 이제 중앙당으로 올라갑니다. 그런 네. 것들이 어떤 북한의 어떤 그 중앙당 그리고 이제 그 김일성, 김정일 뭐 이런 위원장들한테 보내는 선물이 이제 그 굉장히 고가의 어떤 특산물 중에 하나로 꼽히고 일종의 진상품처럼 보이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북한에서 최고의 보양식이라고 뽑을 수 있는 게 바로 송이버섯입니다. 네. 이 송이버섯이 워낙에 귀하고 또 송이 한 송이가 거의 뭐 쌀 한 10kg 정도의 가격이 되다 보니까 이 송이가 거의 정말 송이에서 막 고기 맛이 느껴져요. 네, 그 정도로 막 꽃등심 맛이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이 송이철이면 너도 나도 다 사람들이 송이 따러 가거든요. 그래서 송이꾼들이 이게 그냥 따는 게 아니라 냄새를 맡으면서 송이를 막 따고 이러기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북한에서 귀하고 많이들 좋아하는 보양식 중에 하나입니다. 네, 실제로 송이가 고기보다 더 비싸죠. 그렇죠. 네. 그리고 북한 주민들, 특히 남성들 보면요, 네. 담배 많이 피우잖아요.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애연가고, 네. 그 담배, 북한 담배는 뭐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만 니코틴이나 타르 함량이 남한 담배 거의 10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독하고. 근데 최근에 이제 북한에서 법도 통과됐잖아요. 최고인민회의에서 금연법. 그렇죠. 어떻습니까? 북한에서 혹시 금연에 도움이 되는 식품 뭐 이런 것도 있습니까? 딱히 도움이 되는 식품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이 피는 담배가 워낙에 남성들이 피는 담배 독해서 독초라는 말도 있는데 네. 딱히 없는데 사실 한 가지 유명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그게 이제 주염 커피라는 건데요. 네. 이게 이제 니코틴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북한에서 선전하는 어떤 나무 열매인데 맛이 약간 커피 향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카카오 닙스 맛이 좀 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먹어보니까 그게 이제 금연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해서 이제 선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짜 커피는 아닌 거죠? 진짜 커피는 아니고 주엽 열매입니다. 네. 열매에서 나오는 씨입니다. 아니 유성 씨, 저희 할머니는 이렇게 제가 감기만 걸리면 쌍화차나 이렇게 생강차를 따뜻하게 꼭 마시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도 그런 민간요법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사실 감기에 걸렸을 때 이렇게 하는 민간요법은 거의 남북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감기가 걸리면 따끈한 구들에서 땀을 쭉 내가지고 이제 열을 뺀다 이런 건 비슷한데 북한이 사실 집집마다 그 땅집에서 단독주택에 많이 사는데 강아지, 그러니까 개를 많이 키워요. 근데 이제 개를 많이 키우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개에 물리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개에 물리면 직방으로 낳는 게 바로 범고기입니다. 호랑이 고기요? 네, 호랑이 고기. 근데 이 호랑이 고기를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말린 호랑이 고기를 이제 개미 같은 옆에다 이렇게 놓으면 개미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도망가고 이러면 이제 그게 호랑이 고기다라고 해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개한테 물렸을 때 호랑이 고기를 몇 점 먹어봤습니다. 맛이 어땠습니까? 맛이 약간 그 말린 육포 맛이 나는데 딱히 그렇게 뭐 호랑이 고기다라는 느낌은 안 들지만 그걸 먹고 나서 제가 아무런 그 부작용이 없었어요. 네. 과학적 근거는 지금 없는 얘기입니다. 네. 네. 자, 셰린 씨, 요즘 정말 한국의 젊은이들 운동 정말 많이 하잖아요. 네. 열심히 해요. 뭐 근수저라는 말도 있고. 제가 보기엔 뭐 요즘 세대는 근육의 세대인 것 같아요. 근육의 세대.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요즘 뭐 피트니스도 못 가고 운동들은 어떻게 하나요? 네, 말씀대로 코로나 때문에 근손실을 우려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평소 그 어르신들이 애용하시던 그 약수터나 산책로에 있는 운동기구에서 운동들도 많이 하고요. 또 저도 요즘 요가를 배우는데 요즘 직장인들도 점심시간에 짬내서 운동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헬스나 스피닝 같은 운동을 많이 했다면 요즘은 플라잉 요가나 뭐 필라테스 이런 게 또 인기고요.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요즘 홈트, 네. 바로 홈 트레이닝이 또 인기인데 헬스장에서처럼 이렇게 레깅스에 운동복 갖춰 입고 뭐 유튜브 보면서 따라하는 그런 홈트도 또 유행입니다. 네. 정말 요즘 홈트레이닝 많이 하는데요. 네. 또 각자 이제 뭐 스마트폰에 앱을 깔거나 아니면 스마트워치 같은 그런 네. 기기도 굉장히 많죠. 운동에 네. 도움되는. 스마트워치도 많이 끼는데 그게 네. 뭐 수면 상태부터 뭐 스트레스 정도, 산소 포화도 이런 걸 다 측정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건강 관련 앱도 많아서 뭐 러닝 앱이나 아니면은 수면에 도움이 되는 백색소음 앱 뭐 이런 건강들을 잘 챙기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유성 씨, 지금 이제 남한의 젊은이들은 네. 뭐 젊은이뿐만 아닙니다. 기성세대도 요즘 스마트 기기를 많이 이용해서 운동을 하는데 북한은 아무래도 좀 스마트 기기는 사용이 좀 덜하지 않나요? 네, 북한에도 이제 핸드폰이 이제 뭐 전국적으로 보급적으로 펴지고 있지는 하지만 그걸로 뭐 건강 관리를 뭐 하는 그런 건 없고 사실 지금 최근부터가 아니라 옛날부터 이제 학교나 이런 데 가면 기본적으로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는 게 뭐 태권도, 씨름, 권투 이런 걸 기본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이제 그거를 학교 교과를 이제 시험 볼 정도로 굉장히 네. 중요시하는데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이 하는 체조들이 있습니다. 사실 북한의 뭐 운동 네. 북한이 건강 관리하면 이 체조들이 무조건 들어가는데 네. 이게 이제 나이대별로 있어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 하는 거는 이제 소년 율동 체조라고 해서 소녀들이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네, 있는데 그렇죠. 굉장히 이제 활기 소학교 발랄합니다. 정도까지의 네. 나이대 친구들이 하는 게 소년 율동 체조고 그 위에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뭐 고등학교부터 이제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 하는 게 이제 대중 율동 체조라고 있습니다. 예, 근데 굉장히 그 웨이브나 아니면 동작들이 굉장히 현대적이고 굉장히 하기가 좀 어려운 동작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노인들도 해야 되는데 노인들은 이제 이런 동작을 하면 어려우니까 사실 좀 느린 동작, 노인 율동 체조라고 많이들 합니다. 근데 네. 이제
아버지 어머니들이 노인들의 율동 동작이 느리니까 지나다니면서 이제 약간은 그 비웃듯이 느리다 이러면서 이제 가사가 나오는데 다다다다다 이런 노래 가사가 이제 곡이 나옵니다. 네. 근데 거기다가 이제 옆으로 이렇게 가는 동작에 어른들이 그냥 말을 붙여서 벽지 바르기, 천정 바르기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이제 장판 바르기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모든 북한의 주민들이 대중적으로 율동체조를 아침마다 많이들 합니다. 네. 뭐 노인 율동체조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네요. 이 동작을 하면 좀 사실 스트레칭도 많이 되고 몸에 건강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또 날씨가 쌀쌀해지면 몸을 좀 녹일 수 있는 따뜻한 온천도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 주민들도 꽤 온천을 많이 즐기죠. 그렇죠. 북한에 유명한 온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양덕 온천인데 물이 좋고 특히나 이제 피부병 질환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가던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여기가 너무 좋다라는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그냥 일반 주민들도 굉장히 많이 가고 또 북한이 모래찜 같은 것도 굉장히 잘하고 있어서 북한 주민들이 성인병 예방이나 그리고 이제 건강에 좋다고 해서 그냥 일반 주민들도 동네에서 버스 같은 걸 이제 대졸해서 많이 가고 그런 네. 한다고 합니다. 저도 뭐 벌써 20년이나 됐습니다만 금강산 온천에 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루빨리 좀 북한 온천도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